매콤한 빨간 라면이야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은 가끔은 이 라면이 땡길 때도 있습니다. 농심 튀김 우동. 이게 우동인지 라면인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이 나름의 맛이 또 있거든요. 간간하면서도 기름진 국물에다가 가끔 딸려오는 이 튀김 건더기가 매력적이죠. 고춧가루와 후춧가루가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튀김 우동도 맵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라고 좋아합니다. 역시 한국인답죠. 농심 튀김 우동 외에도 오뚜기 튀김 우동이나 팔도 우동 왕뚜껑처럼 비슷한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요, 튀김 우동은 우동 라면 시장을 만든 장본인이자 표준이기 때문에 이 아성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동 라면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우동 정말 좋아하죠. 라면을 제외한 메뉴 점유율을 보면 우동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라면보다 우동이 더 많이 팔리죠.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나라의 면 요리가 한국에 정착했고 나름 우리식으로 재해석이 되어서 팔리고 있는데요, 이 우동이야말로 한국에 들어와서 제대로 로컬라이징 됐습니다. 이 가락국수가 우동이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된 요리거든요. 그리고 이걸 본 농심이 재빠르게 움직여 내놓은 게 바로 이런 라면들이죠. 주변에 먹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꾸준히 잘 팔리기 때문에 농심에서는 나름 효자 노릇을 하긴 합니다. 이제 슬슬 날도 추워지는데요, 오늘은 우동과 우동 라면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농심이 만든 틈새 시장입니다. 우동은 아시는 것처럼 일본 음식입니다. 우동이 일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있지만요, 일본의 승려들이 당나라에서 차와 함께 면 문화를 들여왔고 이게 우동이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면 문화를 들고 오긴 했는데 문제는 일본은 밀을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게 기름밀로 어떤 면 요리를 해야 할까, 그렇게 고심해서 만든 게 바로 우동입니다. 이 레시피가 그냥 뚝딱하고 나온 것 같지만 뭐랄까요,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면이 가진 고유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국물은 맑게 우리고 고명은 적게 올리죠. 자극적인 조미료도 쓰지 않고요. 이렇게 만든 우동은 교토 지역의 귀족들이 즐겨 먹었는데요, 우동 가게가 생기기 시작한 건 에도 시대로 추정됩니다. 지금의 도쿄인 에도는 도쿠가와 막부가 탄생하면서 일본의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막부에서는 지방 영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1년마다 영주들을 에도에 머무르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주들과 휘하의 가신들, 또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음식점들이 등장했고 우동 가게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상류층들이 즐겨 먹던 우동이 대중적인 메뉴가 된 건 19세기 말부터인데요, 제면기계가 들어오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우동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죠. 또 철도가 등장하면서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데요, 이때 지역의 특색 있는 우동들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우동 하면 떠올리는 카가와현의 사누키 우동도 이때 일본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죠. 이 우동의 인기는 일본을 넘어서 금방 우리나라까지 퍼집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들고 들어왔는데요, 근대화된 일본 음식으로 소개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조선인들이 일본 요리 중에서 유부 우동과 우동을 좋아한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죠.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난 뒤에도 우동의 인기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미국의 원조 밀가루가 싸게 풀리면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죠. 일본식 우동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레시피는 가스오부시 국물을 베이스로 하는데요, 가스오부시를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쓰는 재료들로 비슷하게 만들어냈죠. 멸치 육수를 낸 다음에 진간장을 섞어서 국물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가락국수입니다. 원래는 우동이라 불렀지만은 한글 학회에서 1949년에 가락국수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때 써오던 용어가 익숙해서인지 이걸 계속 우동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대중적으로는 두 이름이 같이 사용되어 왔고요. 아시겠지만 가락국수는 기차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이야 각 지역별로 직행 노선 열차가 많지만요, 당시엔 기차를 환승해서 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 인기가 많았죠. 이렇게 가락국수가 대중적인 요리로 자리를 잡으니까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첫 타자는 농심이었죠. 아시겠지만 농심은 원래 라면에 유별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의 라면도 많이 만들었지만은 70년대에 국내 최초의 짜장라면을 출시하면서 특색 있는 라면에도 관심이 많았죠. 당시 짜장면과 비슷하게 인기가 많았던 가락국수에도 눈길이 갔을 겁니다. 그렇게 1982년에 출시한 제품이 바로 너구리입니다. 해물맛 베이스의 가락국수를 라면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컨셉은 우동 플러스 라면이었죠. 실제로 2000년대 중반까지 정식 상품명은 너구리 우동이었고요.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니 뭔가 국물이 밋밋했던 거예요. 당시에 건조스프 기술력으로는 제대로 된 해물 맛을 내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이때 굉장히 원초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나옵니다. 라면에 그냥 다시마 한 장을 넣어주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농심은 바로 완도로 내려가서 다시마 농가를 찾아갔고 라면에 진짜 다시마를 한 조각씩 넣어주게 됩니다. 어차피 건조된 거니까 유통이나 보관 측면에서도 용이했죠. 이 다시마 농가와의 계약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국내 다시마 생산량의 10%가 농심 라면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너구리 매출이 올라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다시마 농가들의 매출도 오르는 거죠. 이렇게 천연 재료가 라면 같은 공산품에 별다른 가공 없이 들어간 게 처음
처음이었는데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오해도 많았습니다. 너구리에 들어있는 다시마 조각을 보면은 흰 가루 같은 게 묻어있잖아요. 이건 다시마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만리톨이라는 천연 물질인데요. 이걸 보고 곰팡이 혹은 먼지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또 보면 지금도 너구리는 다 끓인 다음에 다시마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출시한 너구리, 80년대의 농심에게 첫 성공을 안겨준 라면입니다. 이후 이어질 안성탕면, 짜파게티, 신라면의 출시와 함께 농심의 전성기를 알리는 제품으로 안착하게 됐죠. 이 너구리가 너무나도 잘 나가다 보니까 삼양에서도 비슷한 우동 라면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85년에 출시한 삼리우동이죠. 그런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잘 팔리지 않아서 소리 소문 없이 단종됐거든요. 너구리에서 우동 라면의 성공을 맛본 농심은 너구리보다 좀 더 우동스러운 라면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출시한 게 바로 농심 튀김우동 큰 사발면이죠. 가락국수와는 다르게 가스오부시를 국물의 베이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컵라면을 만들 때는 가는 면발을 쓰는데요. 튀김우동은 기존의 컵라면보다 굵은 면을 사용해서 우동에 좀 더 가깝게 만드는 데 집중했죠. 뿐만 아니라 어육튀김과 일본 면 요리에서 자주 쓰이는 나루토마키를 건더기로 넣어둡니다. 일본식 우동을 지향한 라면이란 게 잘 보여지죠. 그런데 이 당시에 튀김 우동을 왜 봉지라면이 아니라 컵라면으로 출시한 걸까요? 이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컵라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90년대 라면 회사들이 컵라면 개발에 주력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2018년에야 이 튀김 우동을 봉지라면으로 내놓긴 했지만요. 역시 근본은 컵라면이죠. 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났고 외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를 기민하게 반영해서 튀김 우동을 출시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일본 음식을 쉽게 받아들였거든요. 튀김 우동은 출시부터 지금까지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팔려나가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덕분에 우동 컵라면의 표준이 되었고요. 농심이 이 우동 라면의 맛을 들인 건지 또 다른 우동을 출시합니다. 이번엔 진짜 생면을 사용한 우동이었어요. 95년에 출시한 생생우동이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생면은 무조건 냉장으로 유통을 해야 했습니다. 면이 쉽게 변질되니까요. 그런데 농심은 생면을 진공 포장해서 컵라면으로 내놓은 거죠. 생생우동을 까보면 시큼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건 생면을 보존하기 위해서 식초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생우동을 싫어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생생우동은 꽤 일본식 우동과 가까웠습니다. 국물도 간장과 가스오부시를 베이스로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게 상온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게 꽤 신선하게 다가오긴 했죠. 생생우동은 제품도 잘 만들긴 했지만 광고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광고. 국물이 끝내줘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원래 일본 우동은 면이 핵심입니다. 국물은 면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면보다는 국물에 열광을 하거든요. 모든 국물 요리는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는 걸 당연시했으니까요. 국수, 냉면, 국밥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마라탕까지도 국물을 먹죠. 우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끝내주는 국물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 멘트가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생생우동이 워낙 성공적으로 안착하다 보니 나중엔 온갖 면 요리를 만들어서 생생 시리즈를 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생생 버섯우동, 생생 짬뽕, 그리고 칼국수에 파스타까지 내놨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요. 경쟁사들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원의 라우동이었죠. 라면과 우동을 합쳤다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인데요. 국물과 모양새는 라면과 비슷하지만 이 제품도 생면을 썼습니다. 개그맨 이용렬 씨가 출연한 광고 덕분에 초반엔 나름 잘 팔리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길게 가진 못했죠. 단종되지 않으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이 팔려야 하거든요. 우동라면 분야에서는 농심의 아성을 넘는 제품이 없지만 냉장 우동까지 분야를 넓히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94년에 냉장 우동을 출시한 풀무원과 2000년에 가스 우동을 출시한 CJ가 이 분야의 강자들이죠. 특히 CJ의 가스 우동은 출시 3개월 만에 냉장 우동 시장 1위 자리에 올라서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지금도 매년 100억 원 이상 팔리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냉장식품의 특성상 재료의 맛이 좀 더 살아있는 게 특징인데요. 2015년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서 냉장 우동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다시 한번 강화시킵니다. 2023년 소매점 매출 기준으로 보면 농심의 생생 우동이 확실히 많이 팔리긴 했는데요. 가스 우동도 3위에 오를 정도로 잘 안착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일본 본토의 맛과 가까운 우동집을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우동라면이나 간편 우동들이 빛바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끔 한 번씩 사다 먹으면 이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서늘해지는 게 우동 먹기 딱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우동 라면이 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